이번에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글로벌 가이드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네.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밤에 발표될 6월 고용지표에 대해서, 미국 고용지표에 대해서 좀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로는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떤지 이런 네. 부분 체크해 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슈인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통과를 좀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예. 밝힌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로 고용 지표를 꼽아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고용 지표들이 혼재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졸지 구인 이직 보고서는 잘 나오는가 하면 오늘 밤사이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또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 오늘 밤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는 글쎄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네, 원래는 좀 둔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예. 했는데 간밤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너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쇼크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쇼크가 아니라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읽을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고용지표에 대해서 좀 그래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 자체보다도 실업률 쪽에 조금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이런 추방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을 계산하게 되는 분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 인구 그리고 실업이 된 사람들 이렇게 분자 분모에 모두 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예.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두 개가 이제 분자 분모에 모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업률을 억제시키는 낮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도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조금은 둔화 흐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읽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컨센서스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12만 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실업률은 4.3%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둔화되는 흐름이 꾸준히 좀 이어질 거다. 이번 달 역시도 좀 둔화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거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에서 4.5% 정도 레인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소폭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농업 고용자 수와는 좀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는 통계상의 뭔가 좀 오류 내지는 표본의 차이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비농업 고용자 수와는 약간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라고 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졸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졸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월 데이터가 아니라 5월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에 대한 지표를 보는 비농업 고용이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좀 예. 보여지고 다만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챌린저 잡컷 역시도 간밤에 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 고용자 수를 좀 줄이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그래도 조금은 유지가 된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정확한 지역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지역 연은에서 나온 발표 보고서를 보면 예. 이런 젊은 층의 남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이 별로 안 좋지만 반대로 여성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비중이 높겠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 쇼크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런 네, 의미. 저희는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함께 실업률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준비해 주신 두 번째 토픽으로 SLR 규제 완화 기대감을 이제 꼽아 주셨는데 실제로 이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셨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유동성에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는 음. 정책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특히나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이 국채 금리를 안정을 시키고 더불어서 유동성을 확대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유동성이라는 것도 사실 좀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실물 경기에서의 수요를 좀 창출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유동성이 좀 말라갈 때 어떤 위기가 좀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좀 시장의 급변동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그 환경에서 SLR 규제가 저희는 좀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LR 규제 뭐 업데이트 조금 드려보면은 예. 일단 이제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번에 연준에서 통과를 시킬 때 미 국채를 위험 자산에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면 제외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때 파월 의장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정 자산을 위험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 자산 비율을 계산을 할 때 제거가 될지 안 될지가 아직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태이다라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각에서는 이 SLR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BNI 멜론이라는 미국 은행, 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GSIB에 포함이 되는 그런 은행이거든요. 근데 이 은행에서 좀 뭐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저처럼 이제 애널리스트 한 명인 것 같아요. 거기서 미국채 보유량이 상업은행 전체 자산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 예.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역사적인 고점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국채 보유에 대한 여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SLR에 대한 규제 완화가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세 가지 이슈입니다. 금리가 이제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레벨에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미국채에 대한 보유 매력도가 사실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올라오는 상태이거든요. 그 말은 미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술적으로 원래 미국채를 더 사고 싶었는데 뭐 못 샀던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채 자산이 아예 계산에서 제외된다라고 한다면은 논외로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느니 더 살 수 있는 그런 형국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굳이 미국채가 아니더라도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다양할 텐데 국채가 아닌 다른 쪽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중의 유동성 자체를 늘릴 수 있고, 그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SLR 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한층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마지막 키워드 상법 개정안인데 이제 오늘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죠. 글쎄요. 앞으로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이미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뭐 3% 룰이라든지 독립이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이 국제법사위에서 심사 그리고 의결까지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를 할 거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받아오던 것들을 조금은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 그리고 첫 단추가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좀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 혹시 예.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주가 지수에 대해서 ROE와 PBR을 산포도로 그린 겁니다. 예. 네.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파란색으로 한국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저 녹색 선에서 가장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순자산을 가지고 이만큼의 돈을 벌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PBR 멀티플이 정해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순자산으로 돈을 벌더라도 이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한국을 수직으로 그러니까 위로 끌어올려서 저 녹색 선에 가깝게 만들겠다라는 게 상법 개정안의 취지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의 구조를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또 한국이라는 국가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부분은 ROE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에 대한 영향보다는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저 선상에서 많이 떨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을 조달, 그러니까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이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암묵적으로 제시를 해야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이중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에 대한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주주 환원율이 좀 낮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저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이 조금은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 코스피 5천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부디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해주신 이슈 중에서 국내 증시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두 가지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좀 처리가 될 예정이고 더불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어쨌든 협상을 좀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코스피가 이제 7거래일째 3,100포인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를 생각을 했을 때 상법 개정을 반영을 해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선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역시도 관세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크게 낮추기는 했지만 20%였나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관세를 유지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단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결국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수급 주체가 움직이느냐
지금 예. 주목하는 것은 저희는 외국인 수급이고요. 이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저희는 오늘 내일 정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지수 상단을 저희는 3,200으로 좀 제시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